웨스트햄? 그거 그냥 듣보 클럽 아닌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특히나 이 Z세대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 축구 좀 본다 하는 사람들도 이 토트넘, 맨유, 맨시티, 아스날 뭐 이런 거는 알아도 이 웨스트햄이라는 이 클럽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고, 해축 좀 본다 하시는 우리 20, 30대 분들 형들도 이제 웨스트햄은 그냥 B클럽 가기 조금 모자란 애들이 가는 그런 클럽, 딱 이 정도로 인식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영국 런던 시내 어디 굴다리 같은 데서 이런 말 했다가 들키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이나 세계적으로는 몰라도 이 영국 내에서만큼 이 토트넘이나 첼시보다도 로얄 팬들이 많은 클럽, 정말 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런던의 터줏대감.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런던 어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맥주 살락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한 거 주인장이나 손님들한테 몇 마디 찌끄리면은 그냥 돈 내지 마. 어여 가. 를 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웨스트햄, 이 해축 잼민이들이 절대로 무시할 만한 그런 클럽이 아니에요. 연고지인 런던 내에서 아스날 다음으로 팬들이 많은 클럽이고, 근데 그 팬들의 대다수가 정말 로열, 한마디로 찐팬 오브 찐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클럽입니다. 그만큼 강성 팬들, 즉 훌리건들의 악명이 높은데 그건 좀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 웨스트햄 1895년 우리나라로 치면 아직 조선시대일 때 템즈강 제철소의 직원들이 만든 클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당시 이제 템즈강 제철소 이제 노동자들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영국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축구팀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 공장 노동자들 사진인데, 뒤에 저거 봐봐, 막 굴뚝이 연기 나오고, 공장이나 제철소 다니는 아재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맨날 망치만 깡깡 때리고 하면은 단순 노동하고 그러면은 심심하잖아. 심심한데 모여가지고 볼도 좀 차고 이렇게 하자 하고 만든 클럽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철소도 이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처음에는 템즈강 제철소 FC, 그러니까 템즈 아이런워크 FC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 TIWFC라고 했는데, 그러던 이제 1900년도 때 이제 이름을 웨스트햄으로 바꿉니다. 참고로 이 웨스트햄은 이 런던의 동쪽에 있는 지역명이에요. 런던 유엄구에 위치한. 그렇게 이제 볼을 차다 보니까 잠깐만, 우리 팀 실력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 제철소 다니는 형들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좀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규모가 점점 커지던 1919년 1920년대 시즌, 이 풋볼리그라는 지금으로 치면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팀이 되고, 1923년에는 무려 FA컵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상대가 볼튼이에요. 이게 볼튼인데 이제 2대0으로 집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우리 Z세대 형들 볼튼 하면은 카지노 떠올리고 그러면은 곤란해요. 아무튼 이 FA컵 결승전을 이제 화이트 홀스 파이널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를 보려고 이제 20여만 명의 인파가 확 몰려버리면서 영국 경찰들이 아주 비상이었거든. 근데 영국 경찰들 하면은 딱 흰말 타고 다니는 그런 경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홀스 파이널이라고 불립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말 타고 경기장 들어가고 지금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닌가. 예, 참고로 이 볼튼과의 FA컵 결승전이 열린 경기가 이제 축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 웸블리 스타디움의 개장 첫 번째 경기였다는 점에서 또 아주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유명한 경기장이면은 기본 100년은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축구 종가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자, 보시면은 이제 1919년부터 2023년까지 웨스트햄 순위표를 나타낸 건데, 2차 대전 전후인 이제 1930년도에서 1950년도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1960년대 웨스트햄의 첫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한번 찾아오게 됐는데, 1964년 첫 FA컵 우승 및 커뮤니티 실드 우승, 1965년 이제 UEFA컵 위너스컵이라는 컵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팀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안기게 됐는데, 이때 뛰었던 선수가 이제 이름은 들어봤는데 왜 유명했는지 전혀 모르겠는 선수, 보비 무어.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웨스트햄 최고의 격수로 불리는 제프 허스트.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웨스트햄의 전성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웨햄 팬들이 이제 과거의 향수에 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잉글랜드가 1966년에 이제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월드컵 우승이 없어. 근데 이 월드컵 우승을 견인한 선수들 중에서 웨스트햄 선수들이 많았고, 특히 결승전 당시에 이제 서독을 상대로 이제 4대2로 이기게 됐는데 그 모든 골을 웨스트햄 선수들이 넣었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에서 이제 제프 허스트가 이제 3골을 넣으면서 헤드트릭 넣고, 오른쪽에 마틴 피터스가 이제 1골을 넣으면서 이제 총 4골을 넣으면서, 이때 이제 보비 무어, 제프 허스트, 마틴 피터스 이렇게 3명이 썰이라는 자귀도 이제 여왕에게서 하사를 받습니다. 그 퍼거슨 경이 받는 그 자귀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의 전구장이었던 이 불링 그라운드에 이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이제 주장이었던 보비 무어의 동상 역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로 그 피파 온라인 4에 나오는 그 보비 무어가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수들의 가치가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강화재료로나 써버리니까 해축 잼민이들이 이제 웨스트햄 깔보고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넥슨 관계자분들. 암튼 그 이후 이제 2000년대까지는 이제 사실상 뭐 팀에 있어서 특별한 업적 같은 거는 없어요. 7, 80년대 때 이제 뭐 FA컵 한 2개 정도 더 들어올린 거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웨스트햄이 이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이제 창단 이후 FA컵 3개, 뭐 커뮤니티 실드 1개, 뭐 컵 위너스컵 1개 이게 전부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초라하긴 하죠. 리그 우승은 뭐 한 번도 못했고, 2부 리그 우승은 이제 2번이긴 한데 그건 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라이벌인 아스날로 갔던 우리 사령을 웨엠 팬들이 그래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주장 역할 하면서 또 트로피도 하나 들러올려 주면서 웨스트햄 역사상 또 가장 비싼 이적료를 안겨주면서 떠났으니까는 뭐 할 일은 다 했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거는 이제 웨스트햄의 엠블럼 변천사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잘 보시면은 이제 초기에는 템스 제철소 FC를 떼가지고 TIWFC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망치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로고를 잘 보면은 무슨 성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고 막 들어가 있다 빠져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이 성의 이름이 이제 불린성이라는 건데, 여기서 해축 좀 보시는 형들이면은 아마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웨스트햄 홈구장은 런던 스타디움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불린 그라운드 또는 업튼 파크라고 불리는 곳이었거든. 여기에 잘 보면 여기도 이제 건물의 성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홈구장이. 이건 이제 살짝 세계사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영국의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수도원 통폐합 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 왕인데, 이 왕의 둘째 왕비의 이름이 엠블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파란만장한 여자예요. 갈 때도 예술로가 참수당하거든. 제목이 더 엽기야. 김신상간. 아무튼 이제 이 왕이 이제 1509년에 첫째 왕비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엠블린이라는 여자는 1520년대 처음 봤거든. 근데 이 엠블린이라는 여자가 너무 이쁜데 또 똑똑한 거야. 자기랑 또 취향도 맞고. 이 엠블린을 내 공식 정보로 둬야 되겠다. 근데 엠블린이 거절을 합니다. 세컨드? 아니, 난 왕비 아니면 필요 없어. 질척이지 마. 꺼져. 그러면은 첫째 왕비랑 헤어지면 되겠다. 하고 이제 이혼 소송 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혼에 성공을 합니다. 참고로 이 이혼한 첫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블러디 메리로 유명한 메리 1세. 그리고 또 이 엠블린 사이에서 또 태어난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엠블린을 위한 이제 성을 하나 지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블린 캐슬 또는 그린 스트리트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참고로 축구 좀 좋아하시면 이제 훌리건즈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 거기 나오는 그린 스트리트 엘리츠라는 이제 웨스트햄 훌리건들 원칭이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웨스트햄 훌리건들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스트햄의 명소가 이제 불린성이었기 때문에 경기장을 불린그라운드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 불린성이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런던대 공습으로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1955년에 이제 철거가 되면서 이제 성 로고가 이제 있다가 또 없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얼마 전 2016년도 때 웨스트햄의 홈구장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위치도 같이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린성과는 연관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성 로고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결론 이제 웨스트햄 로고에 나오던 저 성은 이제 불린성이었다는 거. 참고로 축구 좀 좋아하시면 이제 훌리건즈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 이 강성 팬들, 즉 훌리건들이 굉장히 또 악명이 높아요. 이게 지금 얼마 전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피오렌티나랑 하기 전에 웨스트햄 훌리건들이 깽판 치는 장면이에요. 보면 막 뭐 터지는 소리 나고 막 사람 집어 던지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지금도 이제 조직이 남아있기는 한데, ICF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시티 펌의 약자인데 웨스트햄 훌리건 명칭입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제 훌리건들이 원정 경기를 보러 갈 때 너무 깽판을 치니까 훌리건들을 위한 특별 열차 칸을 이제 배정을 해줘요. 그만큼 이제 훌리건들이 사회적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 훌리건들을 위한 열차석 시설이 좋을 리가 없는 거야. 격리시키려고 만든 열차 칸이니까. 그래서 이 웨스트햄 훌리건들은 이제 그 열차석을 안 타고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이제 인터시티라는 걸 타고 댕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시티 펌 줄여가지고 ICF라고 불리는 계기가 되죠.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로고가 여기 있는 이 로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 이제 애들이 패싸움이 끝나면은 이제 누워있는 상대방에게 이런 명함을 하나 이제 꼽아주는데, 축하해. 너 방금 ICF 만남? 이 명함을 여기다 꼽아줘요. 상대 주머니나 입 같은 데다가. 또라이들이 맞죠, 분명히. 이제 훌리건들을 봤으니까 이번엔 지역 라이브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영국 런던의 축구 연고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 같은 것인데, 이제 런던 자체가 이제 연고지다 보니까 이제 첼시, 뭐 아스날, 특히 토트넘,
참고로 토트넘은 영국에선 사실상 왕따 구단이에요. 그냥 주변에서 다 싫어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스날이랑 웨스트햄이 이제 경기를 하고 있다? 일단 근데 이제 60분 정도 되고 이제 경기도 좀 볼 좀 돌리고 하면서 조금 이제 심심해진다 그런다? 갑자기 무슨 경기장에도 없는 토트넘 까는 노래를 같이 불러요. 걔네들은 뭐 심심하면 그냥 토트넘을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약간 이제 오월동주맨키로다가 그냥 다 싫어해 그냥 토트넘 자체를. 좋아하는 팀이 없어. 물론 뭐 이전부터도 여러 사건들 때문에 토트넘이랑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 웨햄이랑 토트넘 사이가 가장 악화된 큰 계기는 이 웨스트햄의 현구장인 이 런던 스타디움 때문인 게 굉장히 좀 큰데, 영국이 이제 2012년 때 런던 올림픽 준비하면서 런던 스타디움을 지어. 근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필요가 없네? 그때 그 런던 스타디움은 눈독 때리던 클럽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햄이랑 토트넘이었던 거예요. 아니 둘 다 졸라 급했던 게 웨스트햄 홈구장이 불링 그라운드가 1904년에 지어졌고 이 토트넘의 화이트 하트레이는 1899년에 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오지게도 오래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런던 스타디움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것만 먹으면 경기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거든. 일단 지역사회에는 웨햄 편을 좀 들어줍니다. 런던 스타디움이 이제 보면은 올림픽 전용 경기장이어가지고 축구장 말고도 막 트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토트넘은 뭐라 그러냐면 뭐 경기장 트랙? 그런 거 다 밀어버릴 거야. 그거 다 싹 다 없애버리고 관중석 땡겨가지고 다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면 된다. 수고. 근데 웨햄은 아니 나중에 쓸 일도 있고 하면 또 같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걸 왜 없애나 그걸?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의 지지는 웨햄이 조금 더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웨스트햄 이제 경기장 보면은 저렇게 무슨 칠을 해놓기는 했지만은 육상 트랙 자체는 없애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인 거고, 뒤에서 이제 웨스트햄이 이제 겐세이를 야무지게 넣은 거지. 이제 웨햄의 당시 공동구단주였던 이 설리반하고 이 골드 둘 다 돈이 오지게도 많아요. 거기다 이제 웨스트햄 부회장인 캐런 브래디라는 이 양반이 당시 영국의 상원의원이야. 정재기를 다 잡고 있으니까 토트넘이 잽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이제 토트넘 구단주 조 루이스? 뭐 돈 많아봐야 뭐 축구 관심도 없고 그냥 보트나 타러 다니는 양반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토트넘이 이건 부당하다, 억울합니다, 뒤에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더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레비 회장이 매우 개빡쳤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비 회장이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을 지을 때 무조건 웨햄보다는 수용 인원도 조금이라도 더 많고 조금이라도 더 웅장하게 멋지게 지어야 된다 라고 지시했다라는 일화도 있고, 실제로 토트넘 구장이 이제 뭐 수용 인원이나 크기가 웨스트햄의 런던 스타디움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이제 웨스트햄이 2099년까지 런던 스타디움 임대권 입득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걸로 돈 나갈 곳을 줄인 웨스트햄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EPL 경기 시즌권의 가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웨스트햄이 가장 싸죠. 심지어 다른 구단들은 보시면은 가격을 오히려 올리기에 바빴는데 유일하게 웨스트햄만이 가격을 낮춘 구단이에요. 이러니까 팬들이 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제 당시 공동구단주였던 이 데이비드 골드 회장님은 이제 올해 1월달에 돌아가셨고, 설리번 이 양반은 이제 성인 잡지 경마 사업으로 이제 번 돈을 갖다가 웨스트햄 최대 주주가 된 아주 예술적인 양반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과 웨스트햄 간의 관계, 이 팀에 비하면은 뭐 아주 양반입니다. 여기는 진짜 전쟁이야. 유럽에 정말 손꼽히는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관계를 꼽자면 딱 두 더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세르비아 리그 이제 즈베즈다하고 이제 파르치잔 간의 이제 페치티 더비라고 있어요. 여기도 진짜 대박인데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재밌거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웨스트햄과 이제 미럴 FC 간의 이제 도커스 더비. 이제 덕이라는 것이 이제 부두, 항만 이런 뜻인데, 이제 두 팀 위치를 보면은 이 템즈강이 이렇게 쫙 흐르면은 여기 딱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트햄 구역을 이제 로얄독, 이제 미럴 구역을 서레이독이라고 해가지고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웨스트햄도 이제 철강소였지만은 미럴도 원래 철강소에서 만든 팀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서로가 딱 맞은편에 있는 거야. 아니 막말로 동네 고깃집 사장님들도 맞은편에 고깃집 개업하는 화환 보면 속이 타들어가거든, 경쟁 관계니까. 하물며 이 철강소 배를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 하나 주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고깃집 손님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 그래서 애초에도 라이벌이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제 중공업 종사들답게 또 굉장히 또 거칠어요. 그러니까 강대강 아재들이 볼을 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도 거칠어지게 된 거고, 그러던 1926년에 이제 영국의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웨스트햄이 속한 이제 로얄독 쪽의 철강소들은 다들 이 파업에 동참을 해. 근데 저쪽 반대쪽에 미럴 철강소 거기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 파업이 스트라이크라는 것은 다 같이 일을 안 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 단결, 연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미럴 얘네들은 오히려 뭐라 그러냐 하면 파업? 그래 열심히 해라. 제철소들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모든 주문이 미럴 쪽으로 들어오면서 개이득을 보게 되는 거지. 아니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누군 뭐 일 못해서 안 하나. 결국에 이제 웨스트햄 쪽 주민들이 미럴 쪽 주민들과의 다툼 끝에서 이제
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만나면은 영국은 진짜 비상이에요. 이제 어떤 더비가 될 건 간에 경기의 승패 자체가 중요하잖아.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만난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승패는 뒷전이야.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은 영국 경찰들은 진짜 초비상이에요. 막 앰뷸런스도 막 미리 와 있고. 근데 이제 영국 경찰들이 하도 단속하니까 이제 나 이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싸우고 경기를 봐. 어차피 싸울 건데 그냥 뭐 경기하기 전에 어디 뭐 굴다리 같은 데서 한사발이 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엔간하면 이 두 팀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웨스트햄은 거의 1부에서 놀고 미러는 이제 2, 3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팀이라서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 영국은 말이에요. 이 컵대회가 무려 2개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었던 2009년 컵 경기에서 이제 둘이 만났을 때도 미러의 팬이 웨스트햄의 흉기에 찔리던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자, 이 2009-2010년 칼링컵에서 또 둘이 만났는데 이게 진짜 레전드 경기인 게 당시 이제 3부였던 이제 미러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웨스트햄을 조롱하는 노래를 막 불러요. 심지어 웨스트햄 소속이었던 잭 콜린슨이라는 선수가 경기장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걸 막 조롱을 하고 그럽니다. 영국이 아무리 응원가가 저지른 게 많아도 패드리븐 엔간하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이제 웨스트햄이 역전골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웨스트햄 팬들이 너무 속이 시원하니까 경기장 난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팬들이 막 미럴 선수들한테 막 직접 가가지고 조롱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럴도 이제 빡쳐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이제 당시에 이제 웨임 감독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잠프랑고 졸라였는데 선수 시절 포함해서 이제껏 살면서 겪었던 경기 중에서 최악이었다라고 평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선수가 잭 콜린슨 선수예요. 그러다 이제 정확히 1년 뒤에 결국 일이 벌어지는데 2010-2011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이 21호 강등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미럴이 당시에 2부였단 말이지. 그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미럴 팬들이 이제 웨스트햄 홈구장 쪽으로 현수막에 달린 비행기를 띄웁니다. 당시 웨스트햄 감독이 이제 에이브램 그랜트라는 감독이었는데, 그란트, 뭐 미럴의 레전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이제 대놓고 이제 웨임 저 홈구장에 띄워버려요. 한마디로 조롱하는 거죠. 이게 이제 놀리는 스케일이 완전 남다른 거지.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축구에. 다행히 웨스트햄이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로 두 팀이 만난 경기는 없습니다. 프리시즌 친선전도 두 팀은 절대로 못 만나게끔 잉글랜드 축협이 개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만나면 꼭 뭔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웨스트햄은 유스 아카데미가 진짜 매우 유명해요. 오죽하면 이름이 더 아카데미 오브 풋볼이야. 여기를 이제 거쳐간 선수들이 이제 존 테리, 뭐 램파드, 퍼디난드 형제, 조콜, 캐릭, 데포, 라이스, 뭐 마크 노블 등. 이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마크 노블 선수만 이제 웨스트햄에서 끝까지 뛴 선수였고 나머지는 다 다른 팀에 가버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햄 팬들이 항상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 노블을 이제 웨스트햄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성골 원클럽맨이거든. 이런 선수가 없어요, 잉글랜드에. 끝으로 이제 웨스트햄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제 뜬금없이 비눗방울이 날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뭐 훌리건 얘기하고 강성팽 얘기하고 뭔가 남성 호르몬이 딱 드러나는 이런 팀에 갑자기 비눗방울? 가쁜 비눗방울? 뭔가 이 괴리감이 있잖아. 단체로 피터뱅 중군 걸린 것도 아니고. 네, 리버풀의 이제 You Will Never Walk Alone이라는 응원가가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웨스트햄에는 I'm Forever Blowing Bubbles라는 응원가가 유명합니다. 이 노래 자체는 이제 1919년 미국에서 작곡된 건데 이게 이제 1920년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요. 이게 이제 극장이나 연극에 이제 많이 쓰이면서 막 노래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그땐 비눗방울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1920년대 때 웨스트햄 지역에 이제 학교 축구 리그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서 빌리 머레이라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축구를 잘하는 거야. 막 자기보다 두세 달 많은 형들 다 제껴버리고 막 골 넣고 이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웨스트햄 슛돌이 이강인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햄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1800년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존 에버렛 밀레이라는 화가가 날린 이 버블스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에 나오는 소년이랑 이제 빌리 머레이랑 되게 닮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리 머레이를 이제 버블 머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년을 응원하는 노래로 이제 I'm Forever Blowing Bubbles라는 노래로 이제 작사를 해가지고 원래 유명했던 음에 붙였던 거지. 거기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 지금 이 웨스트햄 응원가입니다. 이 응원가 하나마저도 이 역사가 무슨 뭐 천년 언저리 하니까 영국이 이제 축구랑 얽힌 관계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대 같은 경우에도 막 월드컵이든 유로든 이제 성적 못 내면 그렇게들 뭐라고들 과몰입하고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웨스트햄 축구 스타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딱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역습할 때 측면 찌르는 거, 시공 상황에서 상대 포백 사이로 롱볼 패스, 끝으로 세트피스. 아무래도 롱볼을 많이 차는 팀이다 보니까 이 점유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엽수 위주의 팀 특성상 선수의 개인 기량에 따라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역습이나 세트피스 하나만을 이제 기다렸는데 그냥 그날 선수 기량이 좀 안 좋다? 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팀 자체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리버풀이라든지 맨시티 같은 이런 점유식 팀 게임과는 좀 다르니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성적이 좋고 컵도 하나 들어올리고 EPL의 다크호스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 팀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는 좀 약간 듣보잡이지만은 영국 런던 현지에서 매우 인기 있는 레전드 클럽.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습니다.